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일종의 공동묘지입니다. 꼭 추장만이, 사회적인 신분이 높았던 사람만이 고인돌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남녀, 노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회 구성원들 거의 모두가 고인돌에 묻힐 자격이 있다. 이 고인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권력을 가진 자만의 무덤은 아니었습니다. 이 매산마을에 고인돌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매산마을에 이 고인돌의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고 그 모양도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고인돌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형태의 고인돌입니다. 이 커다란 판석이 위에 놓여 있고 또 옆면으로는 긴 판석으로 네 면을 다 막아 놓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고인돌은 주로 한강 이북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이 덮개돌 아랫부분에 시신은 이 지상에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산마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의 이 고인돌은 이 큰 돌을 위에 올려놓고 또 작은 돌들로 이 아래를 받쳐놓은 형태입니다. 이것은 한강 이남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남방식이라고 하는데 시신은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 고인돌은 자연석과 같이 보이는데 이 개석식이라고 부릅니다. 시신은 역시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이렇게 고인돌은 그 모양에 따라서 시신을 묻는 방법이 아주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매장 풍습과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그 완전한 유골 형태로 발굴이 된 그 제천 황성리의 유골을 가지고 30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를 복원해 보았습니다. 제천 황성리에서 발굴된 유골은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보관 중이다. 이것이 고인돌로서는 유일하게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유골이다. 각 부분이 비교적 잘 보관돼 있다. 비교적 우리 한국 사람 치고서는 좀 크고 특히 두개골이 한국 사람은 단두인데 단두라는 건 말하자면 앞뒤보다도 폭이 조금 넓은 그런 우리가 그 단두인데 이거는 장두예요. 그러니까 짱구머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서울교육대 조용진 교수의 도움을 받아 얼굴을 복원해 보기로 했다. 조용진 교수는 여러 차례 두개골을 이용해 얼굴을 복원해냈다. 크기라든지 눈의 구멍의 각도라든지 또 콧구멍의 모양이라든지 위턱뼈의 두드러진 정도라든지 또 턱뼈의 넓이나 또는 각 부분의 각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 대체로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는지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성리인의 유골엔 턱뼈가 남아있지 않았다. 다행히 발굴 당시의 사진이 남아있어 턱뼈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얼굴 복원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턱뼈를 추정하기 위해 영남대 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 지하엔 5, 6세기경의 고분에서 발굴된 유골이 많이 보관돼 있다. 우선 제천 황성리의 두개골과 비슷한 형태의 두개골을 찾아야 한다. 유골을 하나하나 살피던 조용진 교수는 제천 황성리의 것과 비슷한 두개골을 찾아냈다. 이쪽 이마가 나오는 분은 이쪽으로 씹어요. 근데 저 황성리도 이쪽 이마가 나와요.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두개골의 등고선 촬영을 했다. 왼쪽 이마에 튀어나온 정도가 황성리의 것과 유사했다. 유골의 턱뼈를 측정했다. 황성리 유골의 턱뼈가 이와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선 우선 두개골의 본을 떠야 한다. 이곳은 컴퓨터를 이용해 복잡한 기계 부품도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이 만들어내는 곳이다.
이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표면을 저 스캐닝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그 스캐닝을 하면은 데이터 값이 수십만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 수십만 포인트의 데이터 값을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레이저를 이용하면 직접 두개골에 손이나 기계를 대지 않고도 두개골의 치수를 정확히 잴 수 있다. 이렇게 측정된 두개골의 치수는 컴퓨터로 바로 입력된다. 그리고 컴퓨터 내에서 다시 3차원으로 두개골을 설계해낸다. 이 설계를 바탕으로 이제 실물과 똑같은 두개골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드디어 플라스틱 재질의 두개골이 완성돼 나왔다. 작업을 시작한 지 열흘 만이었다. 이제 얼굴을 복원하는 일만 남았다. 얼굴을 만들기 위한 첫 작업은 진흙 위에 두개골 본을 입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머리를 석고로 뜨면 완전한 두개골이 복원되는 것이다. 얼굴 윤곽은 완성된 셈이다. 이제 두개골에 근육과 피부를 붙여야 한다. 이때는 뼈의 발달된 정도에 따라 근육의 두께가 결정된다. 이제 눈, 코, 입만 다듬으면 얼굴이 완성된다. 이렇게 해서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던 사람의 얼굴이 복원됐다. 그런데 어쩐지 낯설다. 네, 이마가 뒤로 넘어가고 후두부가, 귓꼭지가 상당히 튀어나온 특이한 형이죠. 코도 상당히 높습니다. 턱도 매우 발달했고 앞에서 봤을 때 상당히 턱이 넓습니다. 이런 형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드문 형이죠. 현대 한국인에게는. 기원전 410년 제천 황성리에 살았던 사람은 바로 이런 생김새의 사람이었다. 이것이 제천 황성리의 유골을 가지고 복원한 얼굴입니다. 자, 제 얼굴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어떻습니까? 저보다는 아주 코가 오똑하죠. 마치 서양 사람의 코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턱에도 분명하게 이 각이 져 있습니다. 또 머리도 짱구형입니다. 이 생각보다는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아주 잘생긴 얼굴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 어딘가 아주 낯선 모습입니다. 물론 이 복원된 얼굴 하나만 가지고 3000년 전에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의 생김새가 모두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는 지금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생김새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인돌에 얽힌 의문을 풀어가다 보면 우리는 3000년 전에 이 땅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